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 마지막 한 개 남았어요. 어? 맞아요. 너네는 한 번씩 해주지 않았냐, 내가? 어? 자, 마지막으로 y의 절대값 fx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식이 y는 fx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y가 만약에 음수면 절대값 벗길 때 마이너스 y는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했지?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그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럼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 x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1사분면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그려지겠다. 여기까지 이해했니? 됐어요? 지원아 이해가? x랑 y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즉 그래프로 생각했을 때는 1사분면에 그려진 부분. 1사분면의 x, y가 다 양수인 영역인 거니까. 됐지? 그러면 그걸 그린 다음에 아까 절대값 x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었어요? 절대값 x만 이렇게 있을 땐 뭐에 대해서 대칭이었어? y축? 그래요. 그럼 y축 대칭인 걸 그려.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다. 맞죠? 그 다음에 y에만 절대값 있으면 x축 대칭이었지? 그래서 x축 대칭인 것도 그려. 그리고 여기서는 점 대칭인 것도 그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핑크색 그래프 모양이 요 녀석에 대한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일사분면 쪽만 그린 후에 걔를 어떻게 한다?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다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려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봐봐. 문제에서 요거를 살짝 응용한 게 어떤 게 나오냐면 뭐 응용이 많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가볍게 하나를 볼게요. 쌤이 직선을 하나를 이렇게 그었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래. 얘가 y는 fx래. 그러면 y의 절대값, x의 절대값, 요 녀석이 둘러싸고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얘를 1사분면 쪽만 그릴 거니까, 맞죠? 여기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나서 x축 대칭인 거 그리고 y축 대칭인 거 그리고 원점 대칭인 거 그리면 이런 사각형이 나오겠죠? 마름모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한 대각선이 몇이에요? 6이죠? 다른 대각선은 8이지? 6, 8에 나누기 2하면 24가 되겠다. 그래서 얘가 그리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도형의 넓이는 24다.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이 좀 되는 거지. 됐지? 그래요. 자, 2번 묻지 않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까먹으시면 강의 꼭 다시 들어보시고 잘 확인하셔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또 어려운 걸 하나 할게요. 도형을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배운 도형이 별로 없다 보니까 도형이라고 해봐야 요 파트에서 나오는 도형은 이차함수나 직선이나 원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배운 게 없으니까. 이해 갔지? 그래서 포물선이나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포물선은 꼭지점을 대칭 이동시켜주면 될 거고. 이해 갔니? 예를 들어서 그리기가 좀 불편한데?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어. 그러면 얘는 약간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으로 가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뭐 이런 형태가 문제에서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결국엔 모양은 바뀌지 않잖아. 이 틀 자체는. 그죠? 꼭지점만 여기에서 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꼭지점이 이 선에 대해서 좀 못생기게 그렸는데, 어쨌든 얘가 어떻게 가요? 수직으로 가죠. 그리고 얘네 둘을 연결한 이 선분이 얘가 2등분하고 있겠지. 그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점을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랑 똑같은 형태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원도 마찬가지요. 여기 원이 있고 선이 있고 이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도 원의 중심의 좌표만 이렇게 옮겨간 거니까 얘가 이 선분을 똑같이 수직 2등분 한다라는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직선이 하나가 있고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대요. 그러면 요 직선을 쌤이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얘가 y는 2x-5 됐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면 뭐 적당히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네요. 그쵸? 그럼 지금 빨간색 선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인데 얘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래. 됐니?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어, 어, 이런 식으로 가겠다. 잘 그린 거야? 좀 더 누워야 되나? 더 세워줘야 되나? 이런 느낌? 그럼 요게 아씨 좀 잘 안 그려지네? 좀 더 누워야 되나? 이렇게? 요게 맞는 것 같아 그지? 요 선에 대해서 이게 축이야. 그럼 얘를 다 모든 점을 이렇게 수직이 되게 이쪽에 가서 찍혀야 되겠죠. 여기 있는 점도 얘 수직으로 가서 이쪽에 찍혀야 되고 더 누웠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여기 내용대로 하지 말고 요 시기에서 임의의 한 점을 잡으세요. 그러면 얘가 0, 마이너스 5를 하나를 잡을게. 자, 요 위에 점, 파란색 직선 위에 한 점, y절편인 0, 마이너스 5를 하나를 잡을게요. 이해했죠? 그러면 그 점의 좌표를 얘라고 치자. 그러면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이 점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초록색 직선 위에 존재하겠지. 이해했지? 그러면 대칭 이동한 점을 먼저 구할 거야. 그러면 요 점이 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점을 A, B라고 둘게요. 일단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중점의 좌표가 얘 위에 있을 거니까 일단 중점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0이니까 A, Y좌표는 2분의 B-5 이렇게 되겠다. 됐나? 그럼 요게 누구의 해야? 무슨 색선? 핑크색이죠? 요 점의 좌표를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되겠지? 그럼 대입하면 2분의 b-5는 마이너스 2분의 a-2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기울기를 또 찾아. 그러면 기울기가 지금 대칭 축에 해당하는 핑크색 직선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는 즉 a-0분의 b-5니까 이렇게 되겠다. 얘는 1이 되겠죠. 수직이니까. 됐죠? 그러면 a는 b 플러스 5 되겠다. 그러면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왔지? 그럼 나는 요점의 좌표를 구한 거죠? 됐나요? 그러면 요점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그 좌표를 하나를 쓰고 됐어? 아 잠깐만 그래요. 요점의 좌표를 하나를 알아냈고 얘가 반드시 파란색 직선과 핑크색 직선의 교점을 얘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죠? 그럼 나는 요 교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겠지? 왜냐면 파란색과 핑크색은 식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두 개 연립해서 풀면 여기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두 점의 좌표 아니까 이 식 구할 수 있겠다. 그쵸? 그렇게 생각하고 구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요. 그래서 한 직선을 어떤 다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임의의 좌표를 하나를 잡아서 걔를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하나를 구하고 그 둘의 교점을 구해서 그 둘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알겠죠? 힘드냐? 뭔가 애들이 다 멍해지고 있는 느낌인데? 쌤 혼자 떠드는 이 느낌. 잠깐 쉴까? 네. 그래요. 자, 봅시다. 자, 점 A, 2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켰대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X좌표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A, 2가 됐겠다.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켰대요. 어떻게 돼요? X랑 Y가 바뀌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다. 됐죠? 걔가 얘 위에 있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대입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는 2 플러스 4니까 6 되겠다. 그럼 a는 몇이야?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됐죠?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자, 점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점을 P라고 할 거래요. 그러면 뭐 그려보세요. 3,5면 대충 이쯤 찍어서 3,5고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댔으니까 이쯤 찍히겠다. 그럼 뭐 돼요? 3, 마이너스 5 되겠다. 다시 점 P를, 얘가 P인데 P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대요. 그럼 이렇게 가서 여기 찍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얘가 Q래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요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얘를 이렇게 보면 되겠다. 삼각형으로. 그지? 여기 길이는 6이 될 거고 여긴 10이죠? 됐나? 찬우야 보고 있니? 왜 딴 데를 보고 있지? 어?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저 벽 보고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자, 16이면 여기 몇이에요? 루트 136이 되겠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꼭지점에 지금 표준형으로 나타내 보면 y는 x 플러스 a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되겠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죠?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켰대요. 그럼 뭐만 바뀌어요? y 부호가 바뀌겠죠? 그럼 마이너스 a, a제곱 마이너스 b가 되겠다. 그죠? 그게 얘래요. 그러면 a는 몇이야? 마이너스 3일 거고 9 마이너스 b는 2인 거니까 b는 7 되겠네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4번 한번 해보세요. 아니야, 시간 없으니까 내가 할게 그냥. 집중해서 잘 같이 계산해줘요. 자, 하민아, 표준형 불러. 맞나요? 자,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킨 원을 C1이라고 할 거래요. 그럼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이야? 2, 4지?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C1은 2,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중심의 좌표가.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거는 어떻게 돼요? C2는 마이너스 2, 4가 되겠죠? 이때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중심이고 얘네 사이의 거리랬지? 그럼 몇 증가했어? 4 증가했죠? 몇 감소했어? 마이너스 8 감소했지? 그죠?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잖아 우리 빼서. 그죠? 그러면 4, 4, 16, 8, 8에 64 합치면 80. 그러면 16 곱하기 5 맞나? 그러면 4루트 5. 그래서 4루트 5래요. 됐죠? 자, 아, 얘 좀 어려운데? 어려운 거 하기 싫지? 얘는 다음 시간에 하자. 지금 약간 멍한 상태에서 해봐야 나중에 또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자,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원의 방정식이래요. 얘 중심의 좌표만 얘기하면 마이너스 3, 4죠? 그러면 얘 중심이 이 점에 대해서 옮겨가서 이 원의 방정식의 중점이 됐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얘 x가 얼만큼? 4만큼 같지? 그럼 또 4만큼 가야 되겠다. y는 마이너스 2만큼 같지? 그럼 또 마이너스 2만큼 가야겠다. 그럼 중심의 좌표가 얘랑 똑같겠네? 그러면 x 마이너스 5 전체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여기 반지름의 제곱은 아까 여기 식에서랑 똑같이 나오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됐나요? 자, 얘 꼭지점의 좌표 몇이에요? 하민아, 몇? 꼭지점의 좌표 3, 어? 미쳤어? 3, 몇? 6? 얘가 꼭지점의 좌표죠? 이 꼭지점의 좌표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걔가 5, 8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랑 중점에 위치하겠죠, 얘가? 그럼 몇 콤마 몇? 4, 7이겠다. 도현이 얘가? 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자, 얘랑 얘가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래요. 그죠? 그러면 얘 중심의 좌표가 몇이에요? 0,0이지? 얘 중심의 좌표는 8,4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중심이 여기 있고 얘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 생각을 했어? 수직 2등분 생각하는 거랬지? 그러면 얘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 4, 2지? 그게 이 식 위에 있지? 됐어요? 그러면 대입하면 식이 하나 나오겠네. m과 n에 대한.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수직이를 쓰니까 기울기가 얘가 m이잖아, 지금.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 m분의 1이겠죠. 이해 가시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 4, y의 증가량 2지? 됐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풀면은 m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됐지? 됐나요? 그래요. 그러면 아까 대입한 식에서 m값 집어넣으면 n값 나오게 되겠지. 계산 안 해도 되지? 똑같은 문제 같고요. 자,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 자, 점 A와 B가 있고 A는 2,1이래요. 여기 있어요. 자, 3,4래요. 그러면 여기가 3, 여기가 더 올라가서 이쯤에 4, 이쯤. 얘가 B래요. 3,4. 됐지? 그럼 Y축 위에 점 P가 있대요. 여기 점 P가 있대. 이렇게. 그러면 AP랑 BP래. 그러면 ABP가 얘고요. AP가 얘인 거죠, 지금. 됐어요?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BP는 얘가 될 거고 AP는 얘가 되겠죠.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길이가 어때야 된대요? 합한 게 제일 짧아야 된대요. 됐죠?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지금 여기를 축으로 해서 이 A랑 B 두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러면 쌤은 A를 대칭 이동시킬게요. 그럼 여기 와서 찍히겠지? 그럼 얘는 A'이라고 놓고 마이너스 2,1이 되겠다. 여기까지 됐나?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점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에서 점 P까지 가고 다시 P에서 B까지 갈 거잖아. 이 길이가 가장 짧아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A에서 이렇게 가나 여기에서 이렇게 가나 이 길이가 어때? 똑같지? 그럼 내가 바꿔서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네? 괜찮겠네? 그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결국엔 Y축을 들렸다가 B까지 갈 건데 그때 최단거리로 가려면 최소값으로 가려면 최단거리겠지? 최단거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직선으로 곧게 가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야겠다.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럼 이렇게 갔을 때 점 P는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네요. 근데 지금 문제는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구하면 되지. 맞죠? 그러면 또 삼각형을 이렇게 보면 이 가로가 몇이야? 4죠? 세로가 몇이에요? 3이죠?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5겠다. 됐나요? 어? 틀렸네? 이씨. 다시. 왜 틀렸어? 자, 아까 얘를 대칭 이동시켰어. 그러면 쏘리. 아까 A의 점 여기 있었구나. 요 길이가 4구나. 그럼 이렇게 볼 거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가 몇이에요? 5인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3인 게 맞지? 그러면 제곱하고 제곱하면 25랑 9 더해서 34 되겠네. 그럼 여기 루트 34네요. 됐죠? 그래요. 자, 얘도 볼까요? 이런 거 나오면 자꾸 그려보세요. 마이너스 1,1이에요. 여기 찍히겠다. 3,5래요. 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그러면 뭐 이번에 이쯤에 더 볼까? 이렇게 있어. 삼각형 APB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래요.
이 길이는 고정돼 있네요. 그죠? 그러면 P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P가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처음 그렸던 요 녀석의 둘레보다는 요 녀석의 둘레가 어때요? 더 작겠죠? 그럼 결국엔 이 길이가 짧아져야 되는 거네. 그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문제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X축을 들렸다가 B까지 갈 때 그 길이의 최소값이 되어야 삼각형의 둘레가 최소값을 갖겠다. 이해했지? 그러면 두 점 중에 이번에는 B를 대칭 이동 시켜볼까요? 그러면 얘를 대칭 이동하면 여기 가서 이렇게 찍히겠다. 그죠? 그러면 P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가는 거랑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랑 어때요?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같다고 했죠. 됐죠? 그럼 내가 어떻게 가야 된댔어? 다이렉트로 가야 된댔지? 그래서 여기에 아이씨 진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가야겠다. 맞죠?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요 길이랑 어떤 거야? 아유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되는구나. 요렇게 간 거랑 요렇게 간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삼각형의 둘레면 이 길이 더하기 이건데 결국엔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한 것과 같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요 길이가 몇이야? 이렇게 또 볼까? x값 요 길이가 몇이에요? 4죠? 요 길이는 몇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아니 3, 마이너스 5니까 몇이야? 이 길이는 7이다. 됐지? 요 길이는 몇이야? 2에서 5 됐으니까 3이다. 그럼 여기는 아이고 5라는 거 알 수 있겠다. 3대 4대 5. 됐죠? 그 다음에 여긴 4고 여긴 7이니까 7, 7에 49, 4, 4, 16 더하면 50, 6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5 플러스 루트 65가 되니까 답은 2번이겠다. 됐지? 아우,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